당진 한우 농가에서 럼피스킨병이 발생했습니다. 올해 첫 충남 발병 사례로 당진과 인근 3개 시군 축산 종사자에게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이 정족수 논란을 빚었던 예산군의회 의장단 선출 결과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의장으로 선출됐던 이상호 의원은 판결을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늘봄학교 공간 부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충남에서는 지역사회와 함께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습니다. 아파트 빈 공간 등을 활용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서산시가 신청사 건립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상황을 영상 리포트로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충남 뉴스입니다. 올해 충남에서 처음으로 럼피스킨이 발생했습니다. 충남도는 25일 당진에서 한우 18마리를 키우는 농가에서 럼피스킨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농장주는 기르던 소의 피부 결절을 확인하고 당진시에 신고했으며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밀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충남도는 해당 농장의 출입을 통제하고 양성으로 확인된 소는 살처분하기로 했습니다. 또 발생 농장 반경 5km 내 소 사육 농가 80여 곳에 대해 임상검사를 실시하고 세척과 소독을 강화했습니다. 이와 함께 당진과 서산, 예산, 아산 축산 관계시설 종사자와 차량에 대해 27일 오전 7시까지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한편 럼피스킨은 지난해 전국에서 모두 107건이 발생했으며 올해는 당진과 강원 등 모두 12건이 확인됐습니다. 정족수 논란을 빚었던 예산군의회 의장단 선출 결과가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24일 대전지방법원은 지난 6월 치러진 예산군의회 후반기 의장과 부의장 선출 결과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장순관 임시의장은 당시 의장단 선거가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득표를 해야 한다는 의회 규칙을 지키지 않아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예산군의회는 판결문을 송달받는 대로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 임시의장이 후반기 의장 도전에 나설 전망인 가운데 6월 선거에서 의장으로 선출됐던 이상호 의원은 이번 판결을 받아들이고 의회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충남 지역의 늘봄학교 현장을 점검하는 기획보도 순서입니다. 올해 늘봄학교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업무 부담과 공간 부족을 걱정하는 교사가 많았는데요. 공간 문제 해결을 위해 아산교육지원청이 지역 주민들과 협업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호석 기자입니다. 아산의 한 아파트 단지. 초등학생들이 모여 영어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가 아닌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매일 오후 1시부터 저녁 7시까지 수업을 듣습니다. 코딩과 VR, 방송 댄스 등 다양한 무료 수업, 늘봄학교입니다. 학부모들은 집 근처에서 아이들이 수업을 들을 수 있어 편리하고 안심된다고 말합니다. 저학년이다 보니까 이제 바깥으로 가거나 하면 이제 엄마 입장에서 굉장히 불안하고 하는데 날씨에도 상관없이 단지 내에 바로 있으니까 오고 가고 하는 것도 너무 편하고. 해당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의 1학년 학생 수는 390명. 아산 지역 최대 과밀학교로 교내 늘봄학교 운영을 위한 공간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아산교육지원청은 학교 인근 아파트 주민들과 협의해 늘봄학교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가대과밀학교 인근에 있는 아파트 5개 단지 커뮤니티 센터를 활용해서 상시 돌봄과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동네방네 늘봄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호자님들의 만족도가 높아서 점차 참여한 학생 수가 늘고 있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의 반응도 좋습니다. 공간을 내어준 주민들은 단지에서 열리는 늘봄학교가 아파트의 활기를 불어넣어주고 있다고 말합니다. 또 주민들의 일자리도 창출되고 있습니다. 아산교육지원청은 늘봄학교 보조강사 인력으로 아파트 주민을 우선 고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초등학교도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이 다 저희 아파트 비중이 높아가지고요.
아무도 민원 넣지 않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주셔가지고 적극 동의하게 됐습니다. 내년부터는 늘봄학교 대상이 초등학교 2학년까지로 늘어납니다. 아산교육지원청은 학교 밖 공간 활용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자체 유관기관과 지역에 있는 대학교와 협력을 좀 강화해서 학교 밖 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개발할 예정입니다. 오는 2026년부터는 초등학교 모든 학년으로 확대되는 늘봄학교. 지역사회와의 협력이 늘봄학교 공간 부족 문제 해결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호석입니다. 서산시가 오는 2030년 개청을 목표로 신청서 건립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원섭 서산시장이 시의회에서 구체적인 추진 상황을 밝혔는데 영상 리포트로 담아봤습니다. 우선 청사는 알다시피 1976년에 건립이 됐습니다. 50년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48년이 됐는데 굉장히 잘 갔습니다. 여러 가지 정밀 안전 진단 결과 본관하고 서별관, 후별관은 재난 위험 등급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B등급으로 판정이 돼서 철거가 불가피한 시점입니다. 동별관은 좀 늦게 걸리겠죠. 2001년에 준공이 됐기 때문에 B등급으로 판정이 돼서 청사의 노후도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철거할 이유는 없기 때문에 리모델링 잘 해서 현재 부춘동 청사를 새로 지어달라고 이렇게 많은 요구가 그동안 있어 왔는데 우선 리모델링 후에 부춘동 행정복지센터로 사용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처럼 노후 건축물이 철거가 되면 공원이라든가 시민 휴식 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은 종합적으로 수립해서 시민들의 의견도 듣고 당연히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가지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청사 건립에 편입되는 토지는 총 92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으로 본다면 17,800여 평 이렇게 되고요. 이중 매입 대상 토지는 44필지가 되고 평수로 본다면 8,000평이 좀 넘는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토지 보상비는 토지 보상법에 따라서 감정 평가를 통해서 보상액이 산정됩니다. 사유지일 경우 한 199억 정도 나왔고요. 부유지가 37억 원, 지작물이 53억 원, 보상비 있고 하면 약 한 289억 원 이렇게 투자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2026년 10월 정도는 착공이 가능한 걸로 순항을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29년도까지 12월까지는 준공을 해가지고 2030년 4월 개청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을 살펴보는 국회는 지금 시간입니다. 먼저 국회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장인 당진 지역구 어기구 국회의원은 지난 21일 전남 여수를 방문했습니다. 가두리 양식장을 찾아 고수온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또 간담회를 열어 어업인들의 고충을 청취했는데요. 이날 김영록 전남지사는 어기구 위원장을 비롯한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에게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제도 개선 등을 건의했습니다. 홍성예산 지역구 강승규 국회의원은 홍성군 결성면에 있는 배추 재배 농가를 다녀왔습니다. 현장에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이용록 홍성군수가 함께했는데요. 배추값이 폭등한 만큼 이번 여름 폭염 피해가 심각했는데 강 의원은 스마트 재배 시설을 갖추고 저온 저장고를 확대해 온난화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서산태안 지역구 성일종 국회의원은
25일로 3주간의 국정감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감사 기간 국방위는 다양한 현장을 방문해 우리 군 전력과 국방 태세를 점검했는데요. 성 의원은 민간 협력을 통한 병력 감소 대응 등 수준 높은 질의를 통해 안보 상황에 대비할 수 있었다며 이번 국정감사를 평가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 소식을 살펴보는 국회는 지금 시간이었습니다. 홍성군이 노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무료로 옥내 배관 세척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홍성군 수도사업소 유병훈 주무관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먼저 이번 사업 어떻게 추진하게 되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홍성군이 한국수자원공사 충남지역 협력단과 손잡고 수돗물 품질 개선에 나섭니다. 연말까지 20년 이상 경과한 관내 공동주택 약 330세대를 대상으로 무료 옥내 배관 세척 사업을 추진하는 건데요. 이번 사업은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해 전문가들이 가정 내 수도 배관을 내시경으로 정밀 진단하고 오염 물질을 제거하는 과정으로 진행되며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 없이 무료로 시행하게 됩니다. 네,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도 함께 짚어주시죠. 네, 홍성군은 2021년 3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시범 사업을 통해 1682세대의 세척 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으며 당시 서비스를 받은 주민들의 호응도가 좋아서 사업의 지속적인 시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홍성군은 홍성군 옥내 급수설비 세척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 2천만 원의 예산을 추경을 통해 확보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세척 서비스를 원하는 분들은 어떻게 신청하면 될까요? 네, 옥내 배관 세척 서비스를 희망하는 주민들은 한국수자원공사 충남지역 협력단에 전화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 연락처는 041-339-11114입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수돗물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고 고품질의 수돗물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홍성군에서는 앞으로도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방침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유병훈 주무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다음 달 2일 홍성과 경기도 화성을 연결하는 서해선 합덕역이 개통합니다. 서해선 개통과 함께 수도권 연계를 목적으로 서해선과 포승 평택선, 경부선과 장항선을 잇는 순환열차도 동시에 운행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오는 2026년 3월 신안 산선 복선 전철이 개통되면 합덕역에서 한 번의 철도 환승으로 서울역에 진입할 수 있게 됩니다. 당진시는 철도가 개통되면 수도권과 접근성이 개선돼 관광과 지역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진시는 철도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솔매성지 등 합덕역 주변 관광지를 연계하는 시내버스 노선을 정비하고 관광 상품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예산의 한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2시간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지난 24일 저녁 8시 50분쯤 예산군 덕산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번 화재로 주택에 거주 중이던 90대 노인이 연기를 흡입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또 불은 주택을 모두 태우는 등 소방서 추산 2,9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건설본부가 지난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방도 복구를 시작했습니다. 지방도와 국도 피해액은 22억여 원으로 집계됐으며 복구 비용으로는 100억여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충남도는 금액 일부를 국비로 확보해 하반기 설계를 마무리하고 내년 우기 전 복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홍성군이 제104주년 백야 김좌진 장군 청산리대첩 전승 기념행사를 열었습니다. 갈산면 김좌진 장군 생가지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묵념을 시작으로 기념사와 독립군가 제창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또 지역의 군부대가 조총 발사 의식을 선보이고 갈산고등학교 학생대표가 추모 글을 낭독해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이용록 홍성군수는 앞으로도 선양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